오늘부터 제 월급 계산기 기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번에 다 소개하면 막 2, 30분은 걸리니까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오늘은 기본 기능, 뭐 내일은 임금명세서 쓰는 방법, 그 다음날은 근로계약서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쓰는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지금 기능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휴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수당 입력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급여 계산기 사용하는 기본 사용 방법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월급 계산기는 카페 정리해 놓은 거에 노무 6-1번에 있죠. 노무 6-1번 월급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파일을 첨부해 놨는데 요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요 밑에 있어요. 월급 계산기 3.0 사용 방법.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 리스트 시트에서 이름하고 시급을 입력해 줘야 되고요. 근로조건 시트에서 이름하고 근로조건을 넣어야 돼요. 뭐 무슨 요일날 몇 시간 일하는지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여기다 넣고 추가로 일하는 시간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트에서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름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명세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근로계약서도 만들어져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자, 그래서 월급 계산기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먼저 직원 리스트에서 직원의 이름하고 시급을 입력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시급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존박이라는 직원이 있으면 제가 카페 이름이 존박입니다. 카페 별명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시급을 9,160원, 이게 2022년 최저시급이죠.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이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 조금 진하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번에 임금명세서에서 넣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게 생년월일을 넣고 뭐 급여 지급일을 넣고 부서를 넣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는 원천세를 계산하려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맞벌이면 쓰지 말고요. 배우자가 이제 소득이 따로 없으면 그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면 그 가족을 수를 여기다 쓰면 돼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이 엑셀이 날짜라고 인식할 수 있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95년생이라 그러면 95하고 슬래시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짝대기 넣으면 안 되고 슬래시를 넣고 뭐 5월 5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사일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17년이면 2017 3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일은 뭐 이거는 뭐 올해면 그냥 날짜만 쓰면 되니까 오늘이 12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부서는 뭐 홀서빙, 뭐 부서는 뭐 영업부서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 뭐 제가 이제 뭐 애들이 둘 있다, 뭐 배우자가 한 명 있다, 만약에 그러면 3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고 이 뒤에는 기록용으로 그냥 쓰세요.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당 입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급여 입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추가 뭐 휴무나 뭐 추가 공제하는 어떤 근로 조건, 추가 연장 근로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서 이렇게 직원에 대한 어떤 정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예요. 이름하고 시급. 요 두 가지가 입력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 시트에 가서 이게 두 번째 근로조건 시트에서 그 직원의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이름으로 구분을 하니까 존박 이렇게 빨간색 칸에다가 아무데나 쓰시면 되고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이름 쓴 거 옆에다가 근로하는 시간을 쓰면 돼요. 요일별로.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한다 그러면 8, 8, 8, 요거 말고 보통 식당 하시는 분 많으니까 저도 식당 하고 있고 식당에서 만약에 요즘에도 12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원래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휴게 시간은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쓸 때도
만약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그 중간에 뭐 식사 시간이든 뭐든 휴게 시간 1시간은 주셔야 돼요. 30분 30분 이렇게라든가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11시간이고 1시간 휴게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11시간이라고 쓰죠. 우리 보통 8시간씩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도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9시간인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1시간씩 중간에 휴게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보통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 하루씩 쉬고 주말까지 이렇게 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 조건이 입력이 된 거고 여기에서 연장 근로 시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거는 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만 넣으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연장 근로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근데 하루에 8시간이면은 일주일이면은 6, 3, 18, 18시간인데 이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의 연장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면 다 연장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2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야간에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 만약에 야간이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낮에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한다. 그러면 야간에 2시간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시간을 이렇게 따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이 만약에 격주로 달라진다. 근로 조건이 격주로 달라지면 그건 또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첫 주는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 주는 뭐 하루를 더 쉰다. 그러면 뭐 하루 더 쉴 수 있잖아요. 격주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고 뭐 2주에는 주간만 근무한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주간만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뭐 하여튼 뭐 격주로 근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매주 똑같다. 근로 조건이 매주 똑같다. 그러면 안 쓰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시면 요것만 인식해서 계산을 하고요. 여기 하나라도 쓰시면 이 주에도는 이렇게 일한다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은 이렇게 일하고 격주로 다 쉬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평균으로 구해져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다 입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에 어떻게 근로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오늘은 그냥 기본 근로 시간만 입력해서 할게요. 써볼까 하는 김에 써볼까요? 여기까지. 뭐 이렇게 다음 주는 뭐 격주로 가게가 만약에 일요일에 쉰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2주에는 야간을 안 한다. 주간 근무를 한다. 10시 10시다. 여기는 한 주는 12시 12시, 한 주는 10시 10시. 뭐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일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로 조건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 계산기 시트에 가셔서 월급 계산 시트에 가시면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봐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돈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요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냐 아니냐는 OX로 해서 미만이면 O, 3개월 넘게 일하면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고용보험 때문에 고용보험의 가입 제외 조건 기준 중에 3개월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서 여기 넣은 거고 요거는 필요하시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수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지금 4라고 넣으면 이제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수당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야간 근로 아까 야간에 근로 하는데도 안 들어가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 하는데도 연장 근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 수당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요. 이런 수당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 이상이면 그 숫자를 넣으면 돼요. 5를 넣으면 이제 수당이 다 반영이 되죠. 이렇게 반영이 돼서 월급이 325만 원으로 늘어나죠. 이게 만약에 4인 아무것도 없거나 뭐 4인 5인 미만 5 미만의 숫자를 넣으면은 이제 기본급이 270만 원이 되는데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인지 하고 그 내가 보려고 하는 직원의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이제 임금명세서가 만들어지고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직원의 여기서 입력한 이 이름의 직원, 이 직원의 임금명세서하고 근로계약서가 다 만들어지죠. 임금명세서는 이게 이번에 임금명세서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 이번에 바뀌면서 원래 없었는데 이제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줄 때는 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된다.
직원들이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고 뭐가 공제됐고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줘야 된다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되고, 줄 때는 뭐 어떤 걸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을 넣어야 되고, 급여 지급일을 넣어야 되고, 뭐 부서를 넣어야 되고, 그게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넣은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다 넣고,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까지 다 넣으라 그래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까지 여기 다 넣은 거거든요. 총 몇 시간 연장 근로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고, 기본급을 저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기본급은 저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다가 시급을 곱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고 262시간이고요. 근데 이제 주휴수당 때문에 그 어떤 뭐 소정 근로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뭐 법정 소정 근로 시간 얘기할 때 뭐 176시간을 209시간으로 얘기하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는 297시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급여 계산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262시간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계약한 시급 9,160원을 곱하면 기본급이 나오게 해놨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깔끔하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 밑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법정 계약 시급이 9,160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나가는 돈이 12,377원이다. 맞잖아요. 실제로 내가 주는 돈에서 일한 시간을 나누면 12,37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내줘야 되는,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4대 보험료나 나중에 퇴직금까지 줘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로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죠. 예,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시급이 14,700원이 되는 거고, 퇴직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4대 보험료만 고려하면 이제 13,6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임금명세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좀 특이한 거 이렇게 노트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출력하시면 뭐 빨간 점은 안 나오니까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뭐 다 입력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입력해서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요 양식 쓰시면 됩니다. 요 양식 쓰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름하고 뭐 근로계실 이런 거는 앞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로조건도 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급여 조건도 다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잘 쓰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넣었어요. 법정 계약 시급이 9,160원이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근로자 입장에서 나 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치료 시급이 지금 내가 주는 시급이 12,3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4대 보험료 내주면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설명하시면서, 법이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계약하지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여기에다가 12,300원에다가 4대 보험까지 내주면 15,000원, 16,000원, 퇴직금까지 하면 16,000원 막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좋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서를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월급을 뭐 처음에 채용할 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3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뭐 보통 직원 구할 때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주급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주급으로 일당 구할 때 시급 11,000원 막 이렇게 주기로 했다, 공고 올릴 때.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원을 350만 원으로 월급을 주기로 하고 구했으면은 지금 여기 325만 원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가 350만 원 입력하세요. 그러면 상여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차액,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요 근로조건에 맞는 금액이 325만 원인데 내가 주기로 한 돈이 350만 원이면 나머지를 상여금으로 주면 되잖아. 상여금은 당신이 이제 약속한 시간에 다 근무를 하면은 내가 이거를 줘서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다 잘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약속한 돈도 다 주면서
계약하는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있을 수 있는 문제 최대한 안전하게 대비를 하면서 근로자도 기분 안 나쁘게 근로계약을 다 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진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찾은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로계약서 쓰는 게. 근데 이제는 좀 쉬워졌어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근로계약서 쓰실 때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누가 저희 직원 한 명이 이상한 걸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저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벌금형 받게 생기고.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진짜 느끼는데 처음에 노동부 가면은 그 근로계약서 쓴 거, 임금명세서 준 거, 급여 지급 대장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왜 갖고 오라 그러냐면 이거 판단하려고. 왜냐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계약한 시급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급여를 계산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그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요거 가지고 수당 계산해서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거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나는 제가 얘기했죠. 저희 동네 작년 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3,000원 주겠다라고 사람 구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당 못 받았고 무슨 수당 못 받았고 8개월 지나서 신고했더니 나중에 13,000원 기준으로 수당을 다 때려가지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이런 거를 서류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줄 게 있으면 요거 기준으로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 어설프게 보내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주간 근로시간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주간 근로시간은 지금 아까 이 근로 조건으로 하면 지금 주 평균 61시간 근로하는 걸로 되거든요. 지금 격주로 다르게 일했으니까. 그래서 61시간 일하는 걸로 되는데 이게 지금 불법이죠. 지금 올해부터는. 왜냐면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만 일하는 걸로 적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확대 적용이 됐잖아.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그렇게 주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게 해놨는데 그나마 내년까지 2022년까지 그 내용 여기 있어요. 노트에 2022년까지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61시간이니까 제가 이거 52시간 넘어가면 빨간불 들어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고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사업자만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사업자가 하고 싶어도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자가 지키고 싶어도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 인식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여기에다가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지금 숨은 기능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나머지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월급 계산기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면서 혹시 좀 뭐 이상하거나 좀 뭐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버전 3으로 바꾸면서 너무 많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제가 뭐 중간에 뭐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쓰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여기에 알려주세요. 여기에. 나중에 제가 이거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에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유튜브에는 아니면 카페에 여기 월급 계산기가 여기 있거든요. 노무 6-1번에 6-1번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요거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월급 계산기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진짜 조만간 개발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이 정도면은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요거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근데 지금도 카톡 보내는 거 돼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아니고 그거 만들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카톡 PC 버전 있잖아요. 제가 월급 계산기 요거 파일 있는 거기에다가 카톡 PC 버전 링크도 넣어놨거든요. 여기 요거 설치해서 임금명세서 저기 카톡으로 보낼 수 있죠. PC에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카톡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V 하고 이미지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바로 가니까, 그죠? 이렇게 보내시면 되니까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편하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